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와 이란이 유권자 등록 정보를 해킹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 래클리프 국가정보국장은 특히 이란의 경우 가짜 이메일을 보내 유권자들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부추겼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발표는 미국 유권자들이 프라우드 보이즈라는 구구 성향 민병대가 발송자로 표시되어 있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은 뒤 나왔습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으면 보복할 것이라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얼마 전부터 플로리다주와 펜실베니아를 포함한 최소 4군데 경합지역 주들의 민주당 유권자들에게 협박 이메일이 쇄도하기 시작한 지 며칠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 선거 유세에서 서로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대선을 12월 앞두고 전국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격차를 좁혀가며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합주를 돌며 적극적인 유세를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노스캐롤라이나 게스토니아 유세를 이어가면서 백신 개발과 코로나 이후 미국의 경제 회복을 자신하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지지 유세를 펼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어제 필라델피아 드라이브인 유세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이들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하는 대통령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된다며 이것은 정상적인 대통령의 행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하며 대통령의 감염병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와 중국 계좌 소유 논란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기록적인 사전투표 열기가 이어지면서 4천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오늘 마지막 TV 토론회를 갖습니다. 미 대선 마지막 TV 토론회는 오늘 오후 8시 테네시 내슈빌의 벨몬트 유니버시티에서 열리며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해 미국의 가족, 인종, 기후변화, 국가안보, 그리고 리더십 등 6개 주제로 2분씩 답변하고 자유토론을 이어가는 형식입니다. 전체 토론 시간은 총 90분으로 한 사람이 말할 때는 다른 쪽 마이크를 끄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8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 이후 가장 낮은 규모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전주 84만 2천 건에서 5만 건 이상 줄어든 것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월시리즈 2차전 경기의 승자는 템파베이 레이스에게 돌아갔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는 어제 열린 월시리즈 2차전 경기에서 LA 다저스를 6대4로 승리해 시리즈 전적 1승 1패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월시리즈 3차전 경기는 계속해서 내일 오후 7시 8분 글로브 라이프필드에서 개최됩니다. 시카고시의 내년도 예산안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12억 달러 예산 부족에 직면한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어제 2021년 예산안 청사진을 설명했는데 여기에는 재산세 인상, 시 직원 해고, 부채 고조 재조정, 펀드라이징, 연방정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이 안은 시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리노이주 1일 신규 확진자 4,342명, 사망자 69명 추가돼 현재 누적 확진자는 35만 8,804명, 사망자는 9,605명입니다. 하루 동안 66,791명을 검사했고 7일간 평균 확진율은 5.7%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프리츠코 일리노이 주지사는 어제 백신이 임상시험을 끝내고 가능하게 되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계 종사자, 코로나 바이러스 응급구조자, 장기 요양시설의 직원과 거주자가 포함되며 주민 전체에게 공평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리건주의 한 작은 기독교 학교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기간 사립 정규 학교는 대면 수업을 제한하고 공립 학교는 대면 수업을 허용한 것에 대해 브라운 지지사와 다른 고위 관리들을 차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문제는 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지표가 충족될 때까지 공립과 사립학교가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예외로 학생 수가 75명 이하인 공립학교는 대면 수업을 허용하고 사립학교는 금지한 데서 차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지난 주일 리터 프레스에 출연해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가고 싶으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세계 최악이라고 비난하면서 만일 여러분이 폐쇄 조치나 마스크를 쓰는데 지쳤거나 오늘 아침 교회에 가고 싶거나 대학 축구 경기를 보고 싶은 분, 자녀들이 등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면 조 바이든에게 투표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흐리고 비, 오후엔 차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70도대로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74도, 밤 최저 58도. 내일 새벽부터 비 또는 썬더스톰, 오후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66도, 밤 최저 34도. 토요일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고 기온은 40도대로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46도, 밤 최저 40도. 주일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41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박상준이었습니다.